안녕하세요. 강북청솔학원 입시 전략단인 이찬입니다. 이번에는 고려대편으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분석과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 화면은 이제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릴 목차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전형에 대한 요약과 주요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복수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업 우수 전형, 이 두 전형 중에는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과 재직자 전형, 전형 중에서도 한 개 전형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의 입시 전형에 대한 변경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 모집이 361명으로 논술 100%로 신설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우수 전형 또한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면접이 있었는데 올해는 면접이 폐지되고 일괄 합산하여 서류 100%로 뽑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사이버 국번 전형, 고른기회 전형, 이 부분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부 교과에 대한 학교 추천 인원 652명이고 학업 우수 전형 같은 경우는 856명, 계열 적합성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527명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은 361명. 그래서 전체적인 총 인원은 2680명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이 있으니 그 점은 반드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부대학과 공과대학 이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시 모집이기는 하지만 학부대학에서는 정시 모집으로 다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에서 모집한다는 점, 요 점만 참고하시고, 전공 선택, 이 학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학부대학은 총 43개의 학부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공과대학은 6개 학부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학교 추천 전형인 교과 전형에 대한 지원 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년도에는 재직 인원의 4% 이렇게 지원을 했었다가 올해부터는 12명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모집 인원은 652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수능 공부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문계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평균에 대한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합 7 이내이며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4개 합 5가 되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아무래도 좀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탐구 영역에 대한 이 부분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든 사회탐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선발은 학생부 교과에 대한 교과 성적 80%가 들어가고 서류가 20%, 즉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성적만 보고서 지원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은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고요.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과목과 원점수, 평균, 성취도별 분표 비율에 따라서 성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 이 부분인데, 이 입시 결과를 지금 보셨을 때 최종 등록자의 70% 컷을 나타낸 부분이고요. 주황 색깔로 나타낸 것은 상대적으로 입결 성적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1.39,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1.35, 교육학과 1.31,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 1.34, 다른 학과들은 1점대 중반 혹은 과에 따라서는 1점대 중후반에 해당하는 1.7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024학년도 입시 결과인데 23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23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면 1.62라는 성적을 받았는데 전년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사례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올해 입시를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주의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연 계열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모집 인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은 참고하시고, 경쟁률 같은 경우도 과에 따른 좀 차이는 큰 상태를 좀 보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상태고학부가 경쟁률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저렇게 주황 색깔로 칠한 학부나 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입결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더 높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알아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업 우수형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학교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학업 우수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두 개 전형 중에는 반드시 한 개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856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탐구는 상위 한 과목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4개 등급합 8 이내. 단지 이제 반도체 공학과나 차세대 통신공학과, 스마트 모빌리학과, 요 학부 같이 여기는 이제 4개 합 7.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수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은 과학 탐구를 응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입결을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지금 보시면 그냥 수능 최저학력만 기준이 있지 면접이 써여 있지 않죠. 하지만 전년도에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메디컬 라인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화공생, 특히 뭐 이제 생명 쪽 라인이나 혹은 화학이나 이 부분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나름 이렇게 조금 자기가 마지노선으로 걸 수 있는 대학이 고려대학교의 학업 우수 전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능이 잘 보면 그 면접을 안 보러 가도 되고, 혹은 만약에 수능을 못 봤을 경우에 면접을 보러 가서 고려대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했었던 학업 우수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입결을 100%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전년도에서 그래도 다른 학과 대비 입결이 조금 더 높았던 학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1점대 중후반에서 2점대 초중반 사이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적합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 요거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527명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나의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자기개발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요 부분이 어떤지 꼭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성 같은 경우는 40%, 40%, 20%의 형태로 요 비율로 지금 말씀드린 역량들을 평가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인이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제시문 관련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전년도에 고려대학교 입시 결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전체 이제 경쟁률은 13.09대 1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인원 중에서 1단계 합격자는 5배수를 뽑기 때문에 그 전체가 8,027명이었는데 8,070명에서 5배수해서 3,194명이 됐고요. 실질적인 결시율은 5.6%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이 그대로 그냥 면접을 보러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한 학생들과 합격한 학생들의 학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열적 합성이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과고나 외고, 국제고, 특목자사고의 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열적 합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국제고나 뭐 외고나 자사고 혹은 특목고, 과고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업 우수형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작년하고 좀 다른 점은 전체적으로 인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셨을 때 전년 대비라는 이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다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계열 또한 인원이 대대적으로 다 이렇게 좀 줄게 되었습니다. 과정교육과나 아니면 신서재공학부 여기만 인원이 이제 한 명씩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 줄었다는 점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의 논술 전형이 다시 신설이 되었다는 점.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361명이고요. 수능을 치르고 나서 16일 날, 그 다음에 17일 날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연계, 인문계. 시간은 80분씩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상대적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 4합5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최저학력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학부를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수시 통과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도 이 고려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학부와 학과들을 나타낸 거니까 인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올해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학업우수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조금 감소는 됐지만 더 중요한 건 면접이 폐지됐다. 그래서 면접 폐지로 인해서 아무래도 입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적합성 같은 경우도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끝으로 고려대학교 모집 요강과 입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